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닥치고 있는 심각한 도전인 주택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주택을 보는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주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네 가지 조건입니다. 하나는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이어야 하고요.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하고,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,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단위가 되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다가구 주택은 한 채로 세워지겠죠. 왜냐하면 그게 소유 매매 단위가 지금 다가구는 한 채로 되어 있으니까요. 그게 또 건축법상의 주택의 정의이기도 합니다. 두 번째로다가는 이제 우리나라 주택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보시게 되면 우선 단독주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일반 단독주택, 그 다음에 영업 가게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단독주택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여러 가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을 다 나눠놔서 살 수 있는 그런 단독주택이 있겠고요.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닥 면적이 200평 이하고 3층 이하인 다세대, 바닥 면적이 200평 이상이지만 4층 이하인 연립주택, 그 다음에 5층 이상인 아파트,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주택 수를 보는 관점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. 하나는 주택 보유를 보는 관점이 있겠고, 하나는 주택이 얼마나 보급이 되어 있는지, 가구 수 대비 얼마나 주택 수가 되는지 그 보급률이 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지금은 1인 가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구당 주택수 이거를 하면 굉장히 왜곡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일반 가구와 전 가구인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구를 보는 것이 내국인 가구만을 보는 일반 가구가 있고요. 외국인 가구를 포함하는 전 가구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. 근데 그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외국인 인구가 지금 3%가 넘고 있기 때문에 그, 일반 가구만을 보게 되면 즉 우리나라 현재 주택 보유를 보는 관점이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으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 가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. 우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그냥 우선 정리해 보면 일단 주택 수가 절대량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. OECD 최저 수준이고요. 그 다음에 유사한 구매력을 가진 나라에 비교해서 주거의 질이 현저하게 낮습니다. 독일을 제외하고는 주택 보유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주택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그걸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게 무지에서 온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좀 건방진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그게 심해서 그런 인상까지 받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고요.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. 그 다음에 보실 테지만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 굉장히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를 그때 지난번 심층 분석했을 때 보여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율은 OECD 세계 경제 10대국에서 지금 9위로 낮은 수준이고요. 그거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2차 대전 때 500만 채 가까운 주택이 멸실되거나 아니면 못 쓰게 된 독일은 예외적인 경우고 어찌 보면 최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율 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 56%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걸 알 수 있겠고요.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50%에서 49%로 떨어졌습니다. 어, 이거는 그야말로 보유율 통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어, 이 50% 이하의 주택 보유율은 너무 심각해서 여러분도 금방 문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그 주택 보급률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난 4년, 5년 동안 계속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0%가 넘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.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, 정책 결정자들이 굉장히 그 오도된 현실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.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금 국토교통부죠. 국토교통부에서 추계한 보급률이 내국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3% 이상 되는 외국인이 빠져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을 가구 수대로 주택이라고 지금 간주한 거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 들어있는 그 주택 전체를 한 가구로 보고 있고요. 그 가구가 들어있는 그 셀은 주택이라고 독립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그걸로 지금 계상을 해서 지금 105%가 되고 있다. 뭐 그렇게 된 거죠. 서울은 그런 기준으로 봐도 서울은 100%가 안 되고요. 근데 이제 그 인구 주택 센서스상 주택이라고 간주되는 그 숫자대로 그대로 그걸 계산하게 되면, 그리고 외국인을 포함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86%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다음에 서울은 73%고요. 그러니까 이게 현실 인식이 너무나 달라서 그 정책을 결정할 때 굉장히 뭔가 미스매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.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고요. 다른 통계에 있어서는 OECD에 우리나라가 다 제대로 제출하고 있는데요. 주택 통계에 있어서는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한국 자료는 여기 나와 있지 않고요. 다만 이게 OECD 보고서인데 OECD 보고서에서 그 인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310채밖에 안 돼서요. 그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. 그 이 31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봤을 때 주택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다가구 주택은 하나로 카운트 되는 거죠.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310채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.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500채가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는데 뒤에 따로 차트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로 한번 보시죠.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추세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보였던 310채는 우리나라 2013년도 통계고요. 그 이후로 조금씩 이제 개선이 돼서 현재는 357채로 되어 있고요. 서울은 여전히 315채로 낮은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OECD 평균은 461채고요. 1000명당. 그 다음에 EU 평균은 491채. 일본은 이 숫자가 잘렸는데 지금 498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18년 기준이고요. 498채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1.5배나 높습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 주택 사정이 열악한지 알 수 있으실 거고요. 왜 주택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, 공급도 안 되고 지금 주택도 모자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가구별 주택 점유 형태 추세를 한번 보겠는데요. 이 56% 정도 되니까요. 그 주택 보유율이요. 그 나머지 부분들,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좀 보려고 스케일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살펴보시면 지금 전세가 급격히 줄고 있고요. 그 보증부 월세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주거 점유 형태가 지금 굉장히 나쁜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다가는 이거 그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나온 자료들인데, 거처의 종류별로 점유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, 점유 형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. 그 거처 종류별로 주택 점유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
지금 자가주택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과반수 가까이가 지금 그 단독주택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. 이게 이제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 되겠죠. 그 다음으로다가 이제 그 아파트가 그 뒤를 잇고 있고, 다세대 주택에도 상당 부분이 또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도 상당 부분이 살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주거 형태가 굉장히 주거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. 그 싱가포르의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죠. 그 센서스에서 가구와 하우징 부문, 그 가구와 주택 부문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주택 보유율이 87.2% 2010년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87.9%로 크게 늘어났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 주택이 그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보시면 대부분 방이 4개짜리인 집에서 지금 32%가 살고 있고 5개 이상에서 23%가 살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방 4개 이상 되는 데서 살고 있는 인구가 과반이 넘습니다. 그러니까 이 평균 가구당 사람 수가 지금 3명이 안 되거든요. 이 싱가포르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요.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보면 굉장히 그 주거의 질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물론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소득도 높습니다만 주거의 그 보유율이나 아니면은 주거의 질이나 다 굉장히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2020년도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주거 형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. 그 자료를 보시면 이게 단독주택 면적별 거주 가구 수인데요. 지금 670만 가구가 이상이 그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한 가구에서 살고 있는 그 가구 수가 반이 안 됩니다. 670만 중에요.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그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이하의 주택에서 그 셋방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런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거의 400만 가구 이상이 그 단독주택에서 세를 얻어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거의 질이 나쁜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주요 국가별 재산 관련 세금의 GDP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.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산 관련된 그 세금이 GDP의 7%나 됩니다. 이 7%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선진국들이 되게 높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주택에 관련된 그 질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이 수치가 얼마나 그 터무니없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거래와 관련된 그 세금이 지금 금융 및 자본거래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1.8%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0.8%입니다. 물론 이제 여기에는 금융자산이나 아니면 그 비주거용 건물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거래세의 대부분은 주택이 될 것이니까 그걸 감안해 보면 그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거래세가요. 그 거래하는데 GDP의 2.6%를 뜯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. 이 차트는 2015년 대비 2020년에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를 OECD 국가들을 이렇게 전체로 순서대로 나열한 건데요. 몇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. 체코가 없고요. 캐나다가 없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도 없습니다. 그리고 한 나라인가 더 있는데 그 나라들이 없고요. 대부분의 나라들은 망라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
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최상위급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. 우리나라는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.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. 그 자료는 없습니다.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. 우선 주택 통계 작성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. 지금처럼 그 통계가 너무 비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면 정책 결정자들이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고요. 두 번째로다가는 주택 거래 관련 세금이 떨어져야 합니다. 지금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거래 관련 세금만 무려 2.6%에 달하니까요.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세금이라고 여겨집니다. 반드시 인하가 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지금 주택이 OECD에 비하면은 거의 1인당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거의 30% 가까이 그 이상 작기 때문에 일본의 거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공급을 확대해서 해결해야 하고요. 그 속도는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아무리 준다고 해도 2050년까지는 거의 5천만 가까이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수요를 파악해서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신혼가구에 대해서 싱가포르식으로 정부 주도로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잘구레한데 돈 쓸 것이 아니라 신혼가구에 대해서 정부에서 크게 돈을 써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다음번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지 한번 정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